근데 지금 마음 어떠세요? 이렇게 버텼는데 정말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 요즘 더 자주 드시지 않으셨나요? 상반기 내내 꼬여있던 재정 문제, 끝없이 반복되는 가족 걱정, 답답하기만 한 직장 사업 흐름까지 열심히 해도 현실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시간들.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는 어떨까요? 정말 숨통이 트일까요? 아니면 또 예상 못한 큰 변동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 요즘 부쩍 마음에 걸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이런 생각 많이 드시지 않나요? 별일은 없는 듯한데 왠지 마음이 무겁고 현실은 버티는 느낌만 남고 앞으로 뭘 더 준비해야 할까? 혼잣말처럼 되뇌이는 순간들 말이죠. 특히 주변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유독 정체된 느낌, 이런 답답함 누구나 겪지만 말 못하는 때 많습니다. 그런 마음 신축생 소띠분들은 요즘 더 깊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소띠는 본래 묵직하고 책임감 강한 띠라 세상 기운의 변화에 조용히 버텨내다가도 자잘한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하거든요. 특히 1961년 신축생은 신금의 날카로움과 축토의 무게감을 함께 품고 있어 겉으론 흔들림 없어 보여도 속으론 고민과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 모두 해석되진 않습니다. 성별, 양력,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이름의 한자까지 모두 함께 풀어야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큰 흐름을 보는 참고용입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 느껴지는 체감은 다를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제가 매일 아침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상반기 전체 흐름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5년은 을사의 해입니다. 을목과 사화의 조합은 변화와 열정을 부르는 해인데 신축생 소띠에겐 다소 압박과 부담으로 체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소띠 본연의 토기운과 을목의 나무 기운이 서로 부딪히며 안정 속 균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흐름을 보면 1월 개축월과 2월 갑인월, 현실적인 책임과 고민이 더 무겁게 쌓였을 겁니다. 특히 최근 돈은 나가고 들어오는 건 더디다, 가정 문제나 자녀 일로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체감이 강하셨다면 바로 이 기운의 영향입니다. 3월 을묘월부터는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나 미묘한 오해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고 4월 갑진월은 현실 문제에 더욱 압박이 쌓인 시기입니다. 5월 신사월엔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잠시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화의 뜨거운 불기운이 여전히 압박으로 작용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긴장이 풀리지 않는 흐름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6월 이모월 임수의 깊은 물과 오화의 강렬한 불이 충돌하면서 내면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특히 가족 내 갈등, 재정 불안, 직장 내 스트레스가 동시에 겹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정확히 이 기운의 영향입니다. 결국 상반기 내내 언제쯤 편안해질까? 계획을 바꿔야 하나? 반복되는 고민과 현실 압박이 주요 변곡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흐름이 조금씩 정리될 수 있으니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준비의 시간을 가져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 참 무겁고도 헷갈리는 해였을 겁니다.
2024년 갑진년 목기운과 토기운이 충돌을 일으키며 소띠의 내면 깊은 곳까지 균열을 남겼던 해였죠. 특히 신축생 여러분은 안정이라는 큰 기둥이 흔들리는 느낌, 그걸 고스란히 체감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문제, 가족 갈등, 금전 흐름까지 겹치며 답답했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 2025년 하반기로 넘어가 볼게요. 7월 개미월부터 시작입니다.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깊은 물기운이 겹치는 시기로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현실적 압박이 조용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소띠 본연의 토기운과 미토의 흙이 맞물리며 몸과 마음의 무거움이 더 깊게 스며들 수 있어요. 최근 마음은 답답한데 겉으로 티낼 수도 없고 그저 버티는 느낌 체감하셨다면 정확히 이 흐름 때문입니다. 8월 갑신월은 신금의 날카로운 쇠 기운이 현실을 파고듭니다. 특히 재정 문제, 직업 스트레스, 가족 내 소통에서 갈등이 도드라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가만히 있으면 더 꼬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8월은 내면 정비와 작은 실천을 동시에 해가며 흐름을 바꾸는 게 관건입니다. 9월 을유월은 유금의 단단한 금기운과 을목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겹치며 한숨 돌릴 여유를 줍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과 소통을 회복하거나 작은 문제를 정리하는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 개선이나 자녀와의 오해 풀기에 좋은 달이에요.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뜨거운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함과 피로가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최근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느끼셨다면 이때가 바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조화를 이루며 내면을 정리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과 현실의 부담을 서서히 덜어낼 수 있어요. 특히 오랜 고민이나 경제 구조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본질적인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인 흙기운이 충돌하며 올 한 해의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엔 앞으로 뭘 남기고 뭘 덜어내야 하나 현실적인 고민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반기 전체 흐름을 보면 초반은 압박과 정체, 중반은 관계 개선과 숨 고르기, 후반은 정리와 방향성 확립으로 구조가 이어집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10월 병술월 그때를 지나며 심리적 리듬에 큰 흔들림을 겪을 수 있어요. 반면 12월 무자월엔 정리된 마음과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기회가 열립니다. 참고로 2026년 병오년 불과 말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로 소띠 여러분에겐 몸과 마음에 다소 부담이 쌓일 수 있지만 큰 전환과 기회 역시 함께 따라오는 해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내실을 다지고 흐름을 준비하신다면 그때 더 가볍게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어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요즘 카드값 명세서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진 않나요? 특히 최근 병원비로 카드 사용이 늘면서 이러다 대출까지 늘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깊어지셨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반기 재물운 흐름 속에 이미 그런 기운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재물운을 하나씩 차근히 풀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는 구조인데요. 소띠 본연의 토기운과 미토가 중첩되며 겉으론 안정감 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재정 압박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 자녀 지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슬금슬금 쌓이며 돈이 새는 느낌 체감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는 무리한 소비보다 재정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작은 카드값 정리, 고정 지출 점검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신금의 강한 쇠 기운이 재정 상황을 더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간목과 신금의 충돌은 소띠에겐 재정 계획과 현실의 괴리감을 키우는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이 시기엔 계획은 계획일 뿐 현실은 더 빠듯하다. 이런 내면의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재정 점검, 부채 정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충동적 소비, 불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재정 악순환을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유금의 견고한 금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재물 흐름의 숨통을 틔워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거나 가족 내 경제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기회를 잘 살려 지출 구조를 한 번 더 탄탄히 다듬으세요. 작은 절약이 장기적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며 경제적 압박감이 다시 커지는 달입니다. 특히 병원비, 고정지출, 예상 못한 사고 비용 등으로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지출 최소화와 비상금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으세요. 11월 정해월엔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겹치며 금전 흐름에 잠시 여유가 찾아옵니다. 오래된 빚 정리, 지출 구조 조정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부담을 조금씩 덜어내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쥐띠의 자수 기운과 무토의 현실적인 흙 기운이 충돌하며 한 해 경제 구조를 정리하는 마무리 시기입니다. 이때는 내년을 대비해 큰 지출은 미루고 실질적인 안정화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을 긍정적으로 돕는 궁합띠는 닭띠와 뱀띠입니다. 닭띠는 금기운으로 경제 구조를 단단히 잡아주고 뱀띠는 불기운을 더해 재정 상황에 따뜻한 변화의 흐름을 불어넣습니다. 이 두 띠와의 협력, 조언을 활용하면 재물 흐름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 두 줄로 정리하면 구조 점검과 작은 절약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사는데 가장 큰 기반이 결국 내 몸이라는 거 최근 더 실감하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 들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순간,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친 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기가 남는 느낌, 이런 체감 많으셨다면 지금부터 건강운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5년 하반기 건강운은 한마디로 기운 보충과 내실 관리가 핵심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살펴보면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는 시기로 겉으론 큰 변화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피로가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입니다. 특히 심장 주변의 뻐근함, 혈압 변동, 속쓰림 같은 증상으로 내 몸이 신호를 보내기 쉽습니다. 이때는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걷기, 규칙적인 식사로 기초 체력을 쌓는 게 우선입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몸의 피로를 더 선명히 드러냅니다. 특히 심혈관 관련 증상, 불규칙한 수면 패턴, 소화 불량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이루셨다면 바로 이 흐름 때문입니다. 다만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건강검진, 식습관 개선 시작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이날 과로, 음주, 스트레스 관리는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기운과 유금의 단단한 금기운이 몸의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소화기 건강관리, 위장 약한 분들은 따뜻한 음식 위주로 속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10월 병술월엔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면서 몸의 열감과 피로가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분들, 몸 상태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과로를 피하고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몸의 피로를 부드럽게 다듬어줍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본질적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인 흙기운이 몸의 깊은 곳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제대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올 하반기 건강운을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궁합띠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소의 내면 피로를 완화하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 두 띠와의 교류, 함께하는 일상은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 대인관계 흐름도 건강에 직결됩니다. 7월 9월 초반까지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서운함이 쉽게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투 조절, 오해 방지가 핵심입니다. 9월 이후부터는 갈등이 서서히 풀리고 부드러운 소통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길일은 9월 22일, 12월 8일, 이날은 건강 점검, 가벼운 모임, 스트레스 해소를 추천드립니다. 반면 8월 17일, 10월 15일은 흉일, 과로, 감정 소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셔야 합니다. 재물은 두 줄로 정리하면 체력과 마음 관리가 경제 흐름 안정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챙기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축생 소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반년일이라는 거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고 자녀 일 도와주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는 분들 많으시죠? 마음은 돕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자 중얼거리다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들 익숙하실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직업운을 명리학적으로 깊게 풀어볼게요. 7월 개미월은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소띠 본연의 토기운과 미토가 만나며 겉으론 안정돼 보이지만 속으론 직업 스트레스가 서서히 쌓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 회사 일을 돕는 분들, 내 역할이 뭔가, 괜히 걸림돌 아닌가, 이런 내면의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나친 개입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엔 신금의 강한 쇠 기운이 현실을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자녀 사업, 직장 혹은 본인 일에서 숨겨졌던 문제들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커요. 도움 준다고 했는데 더 어지럽힌 건 아닐까? 이런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업무 정비, 역할 조율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불필요한 간섭이나 감정 섞인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조화로 업무 흐름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자녀와의 협력, 직업적 소통이 부드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가 빠져야 더 잘 돌아간다 느꼈던 분들은 이 시기를 활용해 현명한 거리두기를 선택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며 직업 스트레스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몸도 마음도 피로가 쌓이고 역할 혼선으로 답답함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이때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고집을 내려놓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1월 정해월엔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불기운이 업무에 잠시 숨통을 트여줍니다. 이 시기엔 과도한 책임감보단 적당한 협력이 오히려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깊은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인 토기운이 업무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역할을 정리하고 새 방향을 잡을 좋은 시기입니다. 직업운을 높여주는 궁합띠는 돼지띠와 원숭이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원숭이띠는 금기운으로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는 첫째, 과도한 책임감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것. 둘째, 자녀와의 소통 부족으로 업무 혼선을 키우는 겁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은 두 줄로 정리하면 일에 치여 관계를 소홀히 하면 마음의 거리만 더 멀어집니다. 작은 다정함이 가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신축생 소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가슴 깊이 상처받는 게 인생이라는 거 더 절실히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한마디가 괜히 더 날카롭게 들리고 평소 같으면 넘겼을 일에 마음이 오래 걸리는 상황 경험하셨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반기 대인관계 흐름 속에 이미 그런 기운이 진하게 깔려 있으니까요. 2025년 하반기 신축생 소띠의 대인관계 운을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7월 개미월은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며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사람과의 거리감, 묘한 단절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지인과의 소통에서 왜 이렇게 안 맞지? 느끼는 순간이 많아질 겁니다. 이 시기엔 말투를 부드럽게,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다 잠시 여유를 갖는 게 관계 유지의 열쇠입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신금의 단단한 쇠 기운이 관계를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소한 말실수나 상대의 작은 행동이 괜히 크게 다가오는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어요. 다만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오해를 풀거나 중요한 관계 정리를 시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언성 높이거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기운과 유금의 정제가 조화를 이루며 대인관계의 숨통을 트여줍니다.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나 멀어진 지인과의 연결이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랜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10월 병술월엔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면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 깊숙이 상처받거나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가능성도 커요. 이 시기엔 감정 조율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본질적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 토기운이 관계 정리에 집중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때는 관계의 구분, 정리, 새롭게 시작할 인연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세요. 대인관계운을 높여주는 띠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소해내면 긴장을 풀어주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관계의 부드러운 흐름을 더해줍니다. 이 두 띠와의 소통, 협력은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은 두 줄로 정리하면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풀면 경제 흐름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감정 조율이 곧 재정의 핵심입니다. 신축생 소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가깝다고 늘 쉬운 건 아니죠.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랑,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와 문화 차이로 소소한 갈등이 쌓인 분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까지 다른가 혼자 속상해하셨을 텐데요. 그 마음 단순한 오해만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 결혼 운을 명리학 흐름 속에서 자세히 풀어볼게요. 7월 개미월은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며 관계에 묵직한 침묵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소통에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 표현에도 벽이 느껴진다, 이런 심리적 반응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엔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배경과 관점을 다시 들여다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서로의 차이를 더 선명히 드러냅니다.
특히 문화 차이, 가치관 충돌이 작은 대화 속에서도 크게 부각될 수 있어요. 다만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진솔한 대화, 서로의 차이 인정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감정 섞인 말다툼, 서운한 폭발은 더 깊은 거리감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기운과 유금의 안정된 흐름이 관계 회복의 숨통을 열어줍니다. 이때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배려가 관계의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면서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심리 깊은 곳에서 답답함과 갈등이 겹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엔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현실적인 대화부터 차근히 풀어가세요.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다시 관계의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함께하는 작은 일상, 가벼운 여행, 공통의 취미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깊은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 흙기운이 관계 정리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때는 남은 오해, 감정의 골을 풀고 새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번 연애 결혼운을 긍정적으로 돕는 띠는 닭띠와 뱀띠입니다. 닭띠는 금기운으로 소통을 명확히 잡아주고 뱀띠는 화기운으로 감정 교류를 더 따뜻하게 풀어줍니다. 이 띠와의 교류, 조언을 활용하면 사랑의 온도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운 두 줄로 정리하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사랑도 다시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 배려가 기적을 부릅니다. 신축생 소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멀리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또 서로의 틈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자녀 독립, 부모 건강, 형제 사이의 서운함이 겹쳐질 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때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가족운을 명리학 깊이에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7월 개미월은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며 가족 내 무거운 분위기가 서서히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 부모의 건강, 형제 간 오해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속으로 조용히 쌓여가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엔 모든 걸 바로 해결하려 조급해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8월 갑신월엔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이 가족 내 숨겨졌던 갈등을 도드라지게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가치관 차이, 형제 간 재산 문제, 부모의 결정 문제로 감정의 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솔직한 대화, 중재 시도에 적합한 시점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감정 섞인 말싸움이나 서운한 표출은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유금의 단단함이 조화를 이루며 가족 내 화합의 실마리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작은 배려, 사소한 선물, 가벼운 외출이 관계를 풀어주는 좋은 열쇠가 됩니다. 10월 병술월엔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나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자녀의 진로 고민, 형제 간 경제적 부담이 겹쳐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혼자 짊어지기보다 가족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11월 정해월엔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가족 분위기를 서서히 부드럽게 합니다. 오해가 풀리고 마음 나눔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 돌봄, 자녀와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깊은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인 흙기운이 가족 구조 정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내년을 앞두고 가족 간 남은 오해를 풀고 경제적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운을 높여주는 띠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가족 내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깊은 정서적 교감을 돕습니다. 이 두 띠와의 협력, 조언을 활용하면 가족 내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가족은 두 줄로 정리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가족도 다시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마음을 천천히 열어보세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 뜻밖의 우연한 만남이 크게 힘이 되는 시기, 바로 올 하반기입니다. 특히 요즘 혼자 고민이 많아지고 내 편 하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귀인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귀인운을 명리학 흐름 속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은 흙기운과 물기운이 겹치며 귀인 기운이 서서히 깔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 없지만 조용히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마음의 울타리가 될 인연이 주변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때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작은 부탁도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면 최근 경로당에서 서툰 스마트폰을 도와준 분 덕에 복지 혜택도 받고 마음까지 풀어졌던 분처럼 작은 도움에 더 크게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8월 갑신월엔 신금의 단단한 기운이 귀인 흐름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이 시기엔 오래된 친구, 가족 중 평소 써먹했던 사람도 뜻밖의 조언과 도움으로 여러분 곁을 든든히 채워줄 수 있어요. 특히 8월 9일과 25일 주변에서 뜻밖의 귀인 기운이 강해지는 길일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오해와 갈등이 귀인의 도움을 흐트릴 수 있으니 감정 관리를 우선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조화로 귀인의 등장과 도움을 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작은 모임, 가벼운 행사, 우연한 대화 속에서 인연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그동안 답답했던 고민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곁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병술월은 불기운과 흙기운의 충돌로 귀인 기운이 잠시 흐트러질 수 있어요. 특히 조급함,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을 천천히 열어야 귀인의 도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와 정화의 부드러운 조화로 귀인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 가족, 동네 지인 중에서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부탁, 소소한 모임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12월 무자월은 자수와 무토의 현실적 흐름이 귀인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기회로 바꿉니다. 이 시기엔 그동안 도움 준 사람, 관계 정리를 통해 내 편을 더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올 하반기 귀인운을 강하게 돕는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유연한 관계 회복을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도움도 흘려듣지 않는 순간 진짜 귀인은 이미 곁에 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어보세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묘하죠. 쌓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나갈 땐 왜 그렇게 한순간인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카드값,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 언제 이렇게 불어났지? 혼자 걱정만 쌓이는 순간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비청산운 경제 구조 정비 흐름을 명리학적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은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겉으론 큰 변화 없지만 속으로는 지출이 조용히 쌓이는 시기예요. 특히 병원비, 자녀 용돈, 생활비 같은 소소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단호히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8월 갑신월은
신금의 단단한 쇠 기운이 재정의 흐름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이 시기엔 그동안 미뤘던 빚 정리, 불필요한 구독, 소비 패턴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8월 9일과 25일은 길일, 대출 상담, 부채 구조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반면 17일은 흉일, 충동적 소비, 감정적 선택은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기운과 유금의 안정된 흐름이 경제 구조를 차분히 다듬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작은 투자, 저축 계획을 다시 세우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중엔 최근 경로당 복지 서비스로 생활비 부담을 줄인 분도 계셨을 텐데요. 그런 흐름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며 지출 변동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예상치 못한 긴급 비용, 자녀 돌발 지출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비상금 확보, 소득 외 추가 수입을 미리 대비하세요.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경제 흐름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귀인의 도움, 복지 혜택, 뜻밖의 행운을 적극 활용하세요.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깊은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 흙기운이 경제 흐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빚청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반기 전체 흐름 속엔 천을귀인, 태극귀인의 긍정적 기운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특히 9월과 11월 주변 도움, 작은 행운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 경제적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8월 9일과 25일, 11월 전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올 하반기 경제 흐름은 작은 관리, 지속적인 정비가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건 감춰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신축생 소띠 여러분, 운이라는 건 꼭 크게 노력했다고만 오는 게 아니죠. 가끔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 못한 선물처럼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최근 경로당에서 복지 서비스로 뜻밖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처럼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작은 손길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더라. 이런 경험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 곁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행운운과 로또 기운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은 미토의 흙기운과 개수의 물기운이 겹치며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작은 행운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변의 작은 제안, 복지 혜택, 뜻밖의 안내문 같은 걸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속에 여러분을 위한 기회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8월 갑신월엔 신금의 단단한 쇠 기운이 행운의 흐름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기존 인간관계, 오랜 인연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예상 밖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큰 기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길일은 8월 9일과 25일 복권 구매, 가벼운 투자 시도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7일은 흉일, 충동적 소비, 과도한 기대는 기운을 흩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유금의 안정된 흐름이 행운을 현실로 바꾸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이 시기엔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소소한 행운 아이템, 예를 들면 작은 액세서리, 행운의 색상 활용이 은근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불기운과 술토의 흙기운이 충돌하며 정서의 출렁임과 함께 행운의 기운도 다소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때는 조급한 기대보다 내면을 다듬으며 차분히 준비하는 게 행운의 흐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물기운과 정화의 따뜻한 불이 기회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특히 누군가의 조언, 작은 도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세요. 그 속에 실질적인 행운이,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무자월은 자수의 깊은 물기운과 무토의 현실적 흘기운이 한 해의 행운 흐름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내면을 정리하고 남은 기회를 마지막까지 챙기면 뜻밖의 좋은 소식이 따라올 수 있어요. 행운을 돕는 궁합띠는 돼지띠와 닭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행운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작은 기회를 현실화시킵니다. 이번 달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금기운의 4, 9는 현실적 안정과 작은 행운을 키우는 숫자, 토기운의 5, 10은 기초 다지기와 기회 포착을, 수기운의 6, 19는 순환과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힘을 줍니다. 이 번호를 활용할 땐 로또 구매 외에도 중요한 선택, 서류 작성, 계약 등에서 포인트로 삼아보세요. 이번 하반기 행운은 두 줄로 정리하면 작은 기회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행운은 늘 평범한 순간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신축생 소띠 여러분, 2025년 하반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처럼 마음이 어디에도 편히 머물지 못하고 몸도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엇갈리는 느낌 분명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게 다 올해 하반기 기운 속에 이미 녹아있는 흐름이니까요. 7월 개미월 흙기운과 물기운이 겹치며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답답함과 정서의 눌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 문제, 경제 압박, 건강 걱정이 은근히 쌓이며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8월 갑신월은 쇠 기운이 날카롭게 퍼지며 재정 문제, 관계 갈등, 자녀 고민이 현실로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 시기엔 지나친 개입보다 내 역할을 정리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게 핵심이에요. 9월 을유월은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단단한 금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숨통을 트여주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소통 회복, 작은 행운,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충돌로 정서적 피로감과 관계의 뒤틀림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 내 갈등, 경제적 부담, 내면 혼란이 겹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엔 무리한 선택보단 내면을 다독이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부드러운 조화가 다시 마음을 풀어줍니다.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정리되며 몸과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돌아옵니다. 특히 이때 소소한 기회, 작은 행운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12월 무자월은 물기운과 흙기운이 마지막 정리가 이어지며 한 해의 결산과 내년 준비의 흐름이 본격화됩니다. 이 시기엔 경제 구조 재정비, 관계 정리, 건강 회복에 집중하세요. 하반기 가장 큰 변곡점은 10월 병술월, 그때를 잘 넘기면 연말까지 흐름을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행운 포착 시기는 9월과 11월, 특히 평소 놓치기 쉬운 작은 제안, 소소한 도움 속에 기회의 실마리가 숨어 있어요. 이번 하반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것도 쉬어가는 것도 결국 더 멀리 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믿음이 되고 기운이 되고 자연스럽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조심스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